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한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증권가는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와 레벨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업계도 정부에 발맞춰 경제성장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IT 업계도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업계 전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내건 만큼 대형 마트부터 온라인 플랫폼까지 폭넓은 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내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한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증권가는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와 레벨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하며 2% 넘게 급등해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5천 시대 공약과 자본시장 선진화 기대 등에 힘입어 증권 섹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신영증권 등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대, 4%대 올랐고 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등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39개 공약 중 약 10개가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AI, 반도체, 에너지, 2차 전지, 방산, 항공우주, 조선, 문화 콘텐츠,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가 정책 수혜 업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제시된 인공지능 산업은 이미 여야 합치를 이룬 만큼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관련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한 건설주, 이 대통령의 주요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관련 산업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며 강한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법제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예상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기초연금 등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사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산업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새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제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성장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전국 불안으로 0% 성장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에 발맞춰 경제 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계는 새 정부의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가동을 통해 적극적인 관세 협상도 당부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축으로 꼽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공약을 통해 국내 생산 판매 반도체에 대해 10%의 생산세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체제 지원책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반도체 특별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 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업계 전반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AI 업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AI 대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업계 전반에 정부 주도의 전방위적 지원이 가시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민간 공공투자 유치, AI 예산 증액,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개 이상 확보 등을 약속한 겁니다. 정부 주도하에 AI를 대중화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국형 생성형 AI 모델, 이른바 국가대표 AI를 개발해 국민과 기업에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전국에 AI 역량센터를 지어 AI 미디어 문해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전 국민이 AI를 사용하게 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같은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약을 지키려면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나 추진 절차는 베일에 쌓였다는 겁니다. 업계는 AI 지원 강화 기조는 환영하면서도 기업 입장까지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만 요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이 실질적 혜택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란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부터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까지 폭넓은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수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강조한 키워드입니다. 핵심 규제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도 함께 지목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법, 이른바 온플법 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온플법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 배달업계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현재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에서 7.8% 수수료를 받는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인데 온플법이 시행되면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일괄 조정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때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평일에서 공휴일로 옮기고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내수 부진과 온라인 커머스의 부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유통업계로선 이중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입점 사업자의 집단 교섭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편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새 정부의 행보에 유통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오늘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과 기술 혁신에 전방위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노비즈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과 기술 혁신의 전방위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미래 선도 전략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탄소 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노비즈 협회도 논평을 통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노비즈 협회는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R&D를 확대하고 첨단 전략 산업과 연계된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 중심에 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 혁신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건설 부동산 분야 최대 과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건설업계는 공급 확대와 수익성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의 공공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고 두 곳은 100%를 웃돈 상황.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인 수준인데 공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상승 속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능력 평가 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건설사 중 올해 11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등록 말소, 폐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어 건설업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공급 절벽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4월 누계 인허가는 9만 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습니다. 이 기간 주택 착공은 33.8% 감소했고 분양도 41% 줄었습니다. 준공 물량도 1년 새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이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등 노후 도시 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급 확대 규모와 방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며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당시 집행된 대출 관련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정책들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은행권의 기존 가산금리 산정 구조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 1호 금융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가산금리 산정에는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는데 새 정부는 여기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손질을 예고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종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 축소 방안으로 실제 금리를 조정하거나 고위험 대출 공급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산업 분야 핵심 공약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부분을 보면 금융의 공공성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지역별 대표 상권, 소규모 골목 상권 육성뿐 아니라 소상공인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조건 완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이 예고됐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과 탕감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대출 관련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는 9월이면 70조 원에 육박한 이른바 코로나19 빚 만기가 도래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세 번째 상생 금융 명목 재원으로 새 정부의 금융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2차례 상생금융으로 총 4조 원 이상 재원을 투입했고 현재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과 현물 ETF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 증권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업계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과 현물 ETF 도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하에선 민간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고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로 분류하며 도입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STO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일부 시중은행과 증권사들도 STO 발행을 준비하며 제도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 방향과 닮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민간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시장 자율성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정 간 정책 조율이 실제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달 초 갤럭시 S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급 성능을 가진 폴더블 폰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에 올린 울트라 경험을 펼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더 큰 화면, 더 뛰어난 카메라, 더 강력한 성능, 더 다양한 방식의 연결과 창작 도구, 사용자들은 이 모든 경험을 한 손에 담길 원한다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비자 기대에 꾸준히 귀 기울여 단순한 스펙과 기능의 조합을 넘어 일상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정의하는 울트라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게시된 영상에는 삼성의 폴더블폰 Z 폴드 형태의 이미지가 푸른 빛을 내며 펼쳐졌다가 다시 접히는 모습이 표현됐습니다. 삼성은 다음 달 초 미국 뉴욕에서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플립 7, 폴드 7 공개 행사인 언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사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이날 오전 카이의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찾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2일 인도 델리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차기 정부가 항공산업이 미국의 관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국내 주요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미국에서 17만여 대를 판매하며 자동차 퇴재 시장인 미국에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1년 전보다 24.9% 증가한 2만 4천여 대가 팔리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HMM 육상노조가 계획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직원과 가족 공동체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건데 강제 추진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